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정부 조직 IRS, 미국 국세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 정부와 경찰까지 같은 편으로 만들고 FBI도 손대지 못했던 알카포네를 잡아넣은 조직, 경찰도 따돌린 국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잡아넣은 조직, 디베베서 익명으로 불법 동영상을 팔던 미스터 다크를 추적해 잡아넣은 조직, 조커도 내가 배트맨에게 덤빌 정도로 미쳐있긴 하지만 이 조직과는 엮이기 싫다고 했던 조직, 연방 부처 중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조직, 미국인들의 주적, 총으로 무장하고 불시에 들이닥쳐서는 세금 안 내셨죠라고 묻는 인간 병기들 IRS, 미국 국세청입니다. CIA든 FBI든 NSA, 국가안보국이든 군대든 무장을 하고 사람을 잡거나 검거하는 그 어떤 단체도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딱히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무섭죠.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처럼 세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랄까, 미국 국세청은 다른 국가의 국세청과는 다릅니다. 세금을 뜯어내겠다는 의지가 남다르죠. 그리고 이 의지만큼 강합니다. 페널티 주고 강하게 가도 재산 털고 압류하는 정도가 다인 다른 국가의 국세청과 달리 앞서 말했던 무력까지 동원하는데 이 무력이 그냥 총 들고 찾아가는 수준이 아니죠. 무인 정찰기인 MQ9 리퍼로 감시하고 장갑차를 가지고 출동한다던가, 총도 우리가 미국 경찰하면 떠오르는 권총이 아니라 자동화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과 정부 최고위급 경호를 맡고 위조지폐 수사, 금융과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과거 미국 최초의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의 역할을 했던 시크릿 서비스도 지금은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지만 과거에는 재무부 산하였죠. 국세청이 재무부 산하에 있거든요. FBI를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이 추적하지 못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는 범죄계의 거물을 국세청이 잡아들이는 건 할리우드 영화에서 클리셰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력도 무력이지만 의지만큼 집요하죠. 시크릿 서비스가 최초의 정보기관 역할을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정보력도 상당합니다. 이 정보력으로 어떻게든 찾아내서 세금을 내도록 만들죠. 불법 이민자부터 불법 성매매업소, 마약상들까지 소비는 하는데 소득이 신고 안 됐다 바로 찾아갑니다. 불법으로 돈을 버는 범죄자들은 가짜로라도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흔히 돈 세탁을 해서 세금을 내죠.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의 눈을 피해 생활하는 불법 이민자도 세금을 낼 정도니까요. 심지어 미국 국세청은 핵 폭발을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짜놨습니다. 핵전쟁이 발발하거나 재앙이 닥쳤을 때 이렇게 저렇게 무력을 행사해서 누구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핵이 터지면 어떻게 세금을 거둘지이죠. 핵전쟁 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테고 세금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 어떻게 정부가 세금을 거둘지에 대한 내용이죠. 데이터베이스가 소멸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정해 정부가 생필품을 판매해 부가세나 간접세 개념으로 징수할 계획도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핵에 노출되어 소멸된 사람들도 내야 합니다. IRS 직원들이 직접 평가해서 납부하게 만들죠. 세금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세청이 뭐 이렇게까지 강한가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미국의 반세금 정서는 상당히 뿌리 깊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자체가 영국의 과세에 대한 반발, 보스턴 차 사건에서 시작되었죠. 이건 독립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 후 미국은 혼란하기도 하고 자유라는 가치로 세워진 나라였기에 또 세금 징수 기관도 없어서 관세와 설탕, 주류, 담배로 재정을 충당했죠. 직접 쓰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재정은 부족했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졌죠. 결국 1791년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은 재정 충당을 위해 위스키에 소비세를 부과했는데 펜실베니아 서부에서 바로 무장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세금 때문에 독립혁명이 일어난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미국인들이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기에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조지 워싱턴은 심사숙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방군과 주 방위군 13,000명을 동원해 진압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이미지가 자유의 나라라면서 세금 안 내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진압한다. 세금은 압제다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를 넘어 세금을 피하려면 죽는다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세금은 미국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합니다. 전쟁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링컨은 전쟁 비용을 어디서 가져올까 하다가 연방 차원의 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소득세였습니다. 징수할 기관도 있어야겠죠. 세금 관리를 전담하는 미국 국세청의 전신 내국세국이 만들어졌고 내국세국이 거두어들인 세금 중 소득세만 따져도 남북 전쟁에 쓰인 북군의 비용 중 21%를 담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재건 비용도 내국세국이 거두어들인 세금의 역할이 컸고요. 사실 이때까지는 세금에 대한 이미지가 좀 그랬다지 세금을 걷는 기관에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슈였던 남북 전쟁이 끝나고 지금보다
미국보다 더 작은 연방 정부의 힘과 여건상 땅은 넓은데 행정은 곳곳에 닿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피아와 같은 범죄단체의 범람, 다들 총을 들고 다니니 막 서로 죽이기도 하고, 무법자, 카우보이, 총잡이를 배경으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진 와일드 웨스트라고 불리는 서부 개척시대가 열리면서 결정적으로 남북전쟁 직후 유통화폐의 3분의 1이 위조지폐일 정도로 위조지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단순히 세금을 걷는 기관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이것들은 범죄의 문제인데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냐? 소득세는 전쟁 중 만들어진 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동안 소득세가 이어졌지만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연장되지 않고 폐지되었죠. 연방정부의 수익은 다시 관세와 주류세 같은 것들에 의존하게 됐는데, 무법자들과 범죄자들이 총 빵빵 쏘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곳인 서부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할까요? 당장 술만 들어서 세금 안 내고 팔면 20% 싸게 팔면서 이득도 똑같이 챙길 수 있는데 이걸 안 할까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들은 결국 돈이 목적이기에 탈세부터 시작해 사기, 밀수 등 돈 될 만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수사해서 잡아넣는 것도 힘들죠. 당시는 FBI와 같은 연방 차원의 사법기관이 없었거든요. 사실 서부의 범죄들을 하나하나 다 잡을 생각도 뭐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일만 안 터지면 주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게 부정부패가 심해서 탈세부터 범죄까지 전부 눈 감아주는 일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득세도 없는데 세금을 못 거두면 큰일이기도 하고, 위조지폐는 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연방 차원에서 위협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1865년 위조지폐 문제가 심각해지자 링컨은 재무부 산하의 범죄 소탕을 위한 특수기관 시크릿 서비스를 출범시켰죠. 시크릿 서비스는 사실상 최초의 연방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위조지폐는 물론 각종 사기 범죄를 전부 담당하게 됩니다. KKK 단원 검거, 위스키 밀조 단속, 밀수 적발, 토지 사기 조사에다 필요한 경우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을 타부처 수사에 투입하기도 했고요. 일반인들도 총 들고 다니는데 범죄 조직들과 사기치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징수하러 갔다가 총 맞아 죽는 일도 허다했기에 시크릿 서비스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체계적이고 강한 무력을 바탕으로 1894년부터는 대통령 경호도 했으니 어느 정도였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거들어오는 저승사자 이미지가 이때 확실히 자리 잡았고요. 탈세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반인들까지 세금과 관련해서 치를 떨게 된 이유는 앞에서 나왔듯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이었죠. 1875년 위스키 링 스캔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랜트 행정부 시절 서부지역 증류 제조업체와 국세청 고위급들이 짜고 재무부 고위직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세금을 빼돌렸거든요. 군사력까지 동원하면서 잡아들이면서 정작 고위층들은 세금을 피해간다는, 대중에게는 압제, 지들한테는 관대, 뭐 이런 이미지가 씌워진 것이죠. 이렇게 재무부의 힘이 강해진 상태에서 시대는 또 변화합니다. 산업화와 실업, 결정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부가 대기업가 일부 인물들에게 제도도 미비한 상태에서 진짜 다 쏠려버리게 되자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자는 말이 나왔거든요. 자유방임주의와 자산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소득세를 걷는다는 건 단순히 세금의 문제를 넘어 내 소득과 소비부터 모든 정보를 정부가 가지고 있고 간섭한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통과될 수 있었던 건 모든 국민이 내는 게 아니라 부유층만 소득세를 냈거든요. 이로써 재무부 그리고 산하의 내국세국 시크릿 서비스의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정부는 막대한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확장했습니다. 내는 사람도 많아졌고 금액도 많아졌고 집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냈으니 당연히 내국세국은 밤새 일해도 처리를 다 못할 정도로 바빠졌고, 시크릿 서비스는 더 많아진 탈세와 범죄를 잡으러 다니느라 바빠졌죠. 자연스럽게 사람도 더 뽑고 예산도 더 주게 되면서 더 강하고 커졌습니다. 1920년대 금주법 시대에는 주류 단속의 임무까지 내국세국이 맡게 되면서 사법권은 또 확대되었죠. 시크릿 서비스와 별개로 내국세국 자체도 그냥 강했습니다. 앞서 나온 FBI를 비롯해 주 정부까지 뇌물을 먹여놔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알카포네를 조사하고 집어넣고 유죄 판결까지 받게 만든 건 시크릿 서비스가 아니라 내국세국의 요원들이었죠. 알카포네 효과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처벌에 놀라 사람들이 자진납세하는 것을 알카포네 효과라고 하는데, 알카포네가 체포되고 강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실제로 범죄자와 시민들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힘있고 돈 많은 알카포네가 당하는 걸 보고 범죄자도 세금은 내야 한다라는 인식도 심어졌습니다. 여기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소득세는 더 광범위해졌죠. 이번에는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참고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2013년 내국세국은 조직 개편과 함께 지금의 이름인 IRS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오며 범죄 조직의 보수부터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국세청은 가장 무서운 정부 조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세금 때문에 나도 잡혀갈 수 있다가 아니죠. 수사 권한과 무력, 여기다 국민 대다수의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니까요.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 하나 족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고요. 루즈벨트는 보수 성향의 출판업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와 좌익 비난으로 유명한 찰스 코글린 신부, 전 재무장관 앤드루 멜런 등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정확히는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세무조사로 조지기도 했고, 존 F 케네디는 이념단체 감시 프로젝트를 국세청에 만들어 우익 성향의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가 하면, 린든 존슨은 FBI 국장 후보와 공모해 흑인 인권단체와 반전단체를 공격했습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닉슨은 에너미 리스트를 만들어 법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IRS의 행정 조치로 할 수 있다라며 세무조사로 반전 운동가를 비롯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이들을 싹 다 제압하려고 했죠. 국세청 내 특별심사국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납세 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IRS를 동원해 내 적들의 세무 기록을 뒤져보라고 지시한 녹음 테이프까지 공개되었고요. 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세청은 수사 권한과 무려 국민 대다수의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자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된 전적이 있는, 신뢰도까지 낮은 기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까지 터졌는데 국세청은 많이 변화했죠. 1972년 본격적으로 규제와 징수를 분리하자는 말이 나왔고, 국세청 아래에 있던 알코올 담배 및 총기 부서가 독립해 연방 주류 담배 총기국 ATF로 독립했습니다. 사법권도 축소되었고 가혹하게 조사하고 납세자를 무슨 범죄자 마냥 취급하는 데다 자산 압류도 지들 맘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1998년에는 국세청 개혁법까지 통과되었죠. 이때를 기점으로 과거의 모습은 사실상 벗어던졌습니다. 앞서 말했듯 2003년 시크릿 서비스는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고요. 여전히 세금 관련해서 조사와 기소는 가능하지만 지금 국세청은 과거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빠져있죠. 처음에 나온 무인기에 장갑차를 빌리기도 하고 자동화기도 있다는 건 다 사실이기는 하지만 세금 신고하는 과정이 힘들고 제대로 안 하면 페널티가 크고 어떻게든 집요하게 찾아내서 뜯어낼 뿐이지 자동화기를 들고 찾아오지는 않죠. 물론 일반인한테만요. 사실 복잡하고 빡빡하다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비호감의 이유입니다. 여기다 과거의 악명과 개인정보 무력까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음모론과 더불어 유명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표적수사 아니냐는 말부터 나오고 정치적으로도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죠.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건 기사나 뉴스에서 자주 거론된다는 말인데 보통 안 좋은 쪽으로 보도되는 게 클릭수, 시청률이 높아서 내 이미지는 여전한 것이고요. 트럼프가 국세청을 폐지하겠다느니 하는 것도 국세청에 대한 반감을 다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죠. 진짜 없앨지 궁금하긴 하네요. 가장 미워하지만 또 없어선 안 될 기관 미국 국세청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